원자폭탄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발명. 1905년 한 과학자가 한 문장을 남깁니다. 질량은 곧 에너지다. 이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이 수식은 단순한 물리 법칙이 아니라 훗날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한 열쇠였습니다. 이 한 줄의 방정식은 결국 1945년 히로시마의 하늘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과학은 인류의 구원이 아닌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은 아주 작은 입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원자, 그 중에서도 원자핵.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말 그대로 물질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처럼 무거운 원자핵은 아주 불안정해요. 외부에서 중성자 하나만 충돌하면 원자핵이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분열이 일어날 때 무거운 원자핵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가벼운 조각으로 갈라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성자 몇 개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중성자들이 또다시 다른 원자핵을 쪼개며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연쇄 반응이 통제되지 않고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만든 건 과학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독일이 우라늄을 이용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 경고는 미국 정부를 움직였고 결국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극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까지 참여한 국제적 프로젝트였고 전체 예산은 약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무려 13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그 중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로서 이 폭탄의 탄생을 지휘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만, 에드워드 텔러, 한스 베테, 니엘스 보어 같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 뉴멕시코 사막의 비밀기지 로스앨러모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했고 1945년 7월 16일 새벽 드디어 트리니티라는 이름의 첫 핵실험이 실시됩니다. 뉴멕시코 주 알라모고르도 근처 사막, 태양보다 밝은 섬광, 그리고 솟구치는 거대한 버섯구름. 폭발력은 TNT 2만 톤에 해당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태양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오펜하이머는 고대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을 떠올립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트리니티 실험은 성공이었고 이제 실제 투하만이 남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미국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는 우라늄 기반 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합니다. 높이 약 600m에서 폭발한 이 폭탄은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순간 증발한 사람만 8만 명, 이후 방사능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총 사망자는 14만 명에 달했습니다. 불과 3일 후 8월 9일 두 번째 폭탄 펜맨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번엔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폭탄이었고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는 결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공포는 시작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의 개발로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핵시대. 1949년 소련이 자체적인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냉전 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수많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에 나섭니다. 이처럼 핵무기는 하나의 도구에서 국가의 위신과 억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지구에는 약 1만 3천 개가 넘는 핵탄두가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만 사용돼도 지구 문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전쟁 후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무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인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정치적 탄압을 받으며 공산주의 동조자로 몰리게 되죠. 과학자로서 그는 성공했지만 인간으로서 그는 실패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소폭탄, 즉 핵융합 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핵분열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과학은 언제나 발전합니다. 그 발전은 때론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론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이유는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인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과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제는 묻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화공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